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던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생각보다 작았다. 이 정도면 괜찮네. 그 한마디가 내 노후를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언제부터 숨을 죽이고 카드 명세서를 지웠는지, 언제부터 다음 달이라는 말로 나 자신을 속였는지. 처음은 아주 사소했다. 평생 좋아했던 가수의 마지막 공연.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말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첫 변명이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늘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다. 빚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 쓰는 것이라고 믿었다. 갚고 있다고, 견디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이 조용해졌다. 남편이 내 앞에 카드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그제야 알았다.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몰랐어.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그날 처음 알았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아침 6시 10분이었어요. 부엌 형광등을 켜자 하얀 빛이 싱크대 위로 똑바로 떨어졌지요. 물 끓는 소리가 먼저 집을 깨웠습니다. 김정숙은 늘 그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커피가 아니라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지요. 주전자 손잡이를 잡는 손등에는 잔주름이 촘촘했고 손목은 얇았지만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겨울 아침빛이 얇게 스며들었어요. 서울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 20층 중간쯤 창밖엔 같은 모양의 동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멀리 학교 운동장이 보이고 그 옆으로 낮은 상가 건물이 길게 누워 있었지요. 정숙은 창을 한 번 닫고 탁자를 한 번 쓸고 밥솥 뚜껑을 열어 밥 상태를 확인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키는 순서였습니다. 남편 박영호는 75세였어요. 요즘은 일찍 일어나도 거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난히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졌고 신문은 접힌 채로 식탁에 놓여 있는 시간이 늘었지요. 영호는 정숙이 끓인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끝을 길게 빼지 않고 짧게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장 보러 가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냉장고가 비었어요. 부부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지요. 필요하고 정확한 말만. 다정함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오래 함께 살면 말이 줄어드는 대신 숨을 잃게 되잖아요. 다만 요즘은 그 숨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숙은 그 차이를 매일같이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영호의 계약직 일이 끝난 건 지난달이었지요. 정년 후에 재고용으로 몇 년 더 다녔는데 올해부터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날 영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깐 멈췄어요. 정숙은 그 정지된 뒷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깨가 크게 처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끝이라는 공기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저녁 영호는 밥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반찬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는데 젓가락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밥상 끝에서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연금으로만 맞춰야 해. 큰일은 아니야. 정숙은 웃으려 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눈이 먼저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정숙에게 늘 가장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집안이 잠잠해지고 상대가 안심하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괜찮아요는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불안해하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흔들린다.
정숙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정숙은 73세였지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봉제 공장에 나간 적이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맡기고 마음 편히 일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손톱이 길면 깎아주고 교복 단추가 느슨하면 다시 달아주고 남편의 셔츠 목이 해지면 새 것처럼 꿰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요. 성격은 단정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했어요. 다만 정숙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걸 견디기 어려웠지요. 체면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고 옷이 낡아 보이면 하루 종일 어깨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미용실에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았지요. 화려하진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표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은 둘이었어요. 아들은 지방에, 딸은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가정이 생긴 뒤로는 자주 오지 않았지요.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그게 서운하지 않은 척했어요. 애들이 바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안이 너무 조용한 날이면 TV를 켜놓고도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곤 했습니다. 소리를 채우면 마음이 덜 비는 것 같아서요. 요즘 정숙이 가장 자주 보는 건 냉장고 속이었어요. 문을 열면 칸칸이 비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지요. 예전 같으면 주말 전에 고기와 생선을 맞춰 넣고 제철 과일도 조금씩 사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어요. 마트에서 가격표를 더 오래 보게 되었고 손에 든 물건을 다시 내려놓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손끝이 망설이는 순간마다 정숙은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도 결국 삼켜졌습니다. 대신 정숙은 계산대 앞에서 포인트 적립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할인 쿠폰이 있으면 꼭 적용했고 행사 상품 코너를 먼저 둘러봤습니다. 절약은 나쁜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정숙에게 절약은 어딘가를 조금씩 잘라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자리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날 아침 정숙은 다 쓴 가계부를 꺼내 새 노트를 폈습니다. 줄 없는 노트였는데도 칸을 맞춰 숫자를 적었어요. 연금 입금일, 관리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그 사이에 작은 글씨로 미용실이라는 단어를 적었다가 잠시 멈췄지요. 펜 끝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정숙은 그 단어 위에 조용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지운 것이 아니라 묻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영우가 거실에서 기침을 한 번 했어요. 정숙은 얼른 노트를 덮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들키면 영우가 뭐라고 할까봐가 아니라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였지요. 정숙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이 손등을 스치며 지나갔고 손끝이 차갑게 저렸습니다. 정숙아, 영우가 불렀어요. 네. 점심은 집에서 먹자. 정숙은 잠깐 멈췄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그래요. 제가 간단히 할게요.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이 무엇인지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식은 줄이자는 뜻, 돈을 아끼자는 뜻, 그 뜻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정숙에게는 그 말이 이제부터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조금 뜨고 눈밑이 어제보다 더 꺼져 보였지요. 정숙은 손으로 머리를 눌러 정돈하며 얇게 웃었습니다. 웃는 연습을 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괜찮게 버티자. 티내지 말자. 남편이 걱정하지 않게 하자. 정숙은 그날부터 소리에 예민해졌습니다. 카드 알림음 같은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요.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는 소리, 마트 비닐봉지가 구겨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무엇인가 줄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지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 바람이 먼저 얼굴을 쳤습니다. 겨울 공기는 맑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탁했습니다. 상가 1층에 붙은 오후마트 특가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한번 보고 어깨를 펴려다 말았습니다. 어깨를 펴는 것도 괜히 힘이 든다고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는 늘 같은 순서로 걸었습니다. 채소 코너, 두부 코너, 달걀, 생선. 예전에는 코너마다 잠깐씩 머뭇거려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주지, 내일은 뭘 먹이지, 그런 생각이 재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재미가 아니라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해. 이건 다음 주에. 이건 행사할 때.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잘라내는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머, 정숙 씨. 생선 코너에서 동네 언니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지요. 언니는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사나 봐. 물가가 진짜 장난 아니야.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뭐 적당히 사야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짧은 대화였는데도 정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내 처지를 들킨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오면 정숙은 산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을 펴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필요 없는 걸 샀나, 더 싼 걸로 바꿀 수 있었나 반성하듯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절약은 잘하는데 마음은 계속 못나지는 느낌이었지요. 미용실도 바꿨습니다. 예전 미용실은 10년 넘게 다닌 곳이었고 디자이너는 정숙의 머리숱과 두상, 앞머리 방향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여기만 조금 살리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숙은 아무 말 없이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그런데 새로운 미용실에서는 달랐습니다. 말로는 다 전했는데 머리는 늘 어딘가 낯설게 나왔습니다. 앞머리 조금만 더 가볍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젊은 디자이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네, 어머님. 예쁘게 해드릴게요. 끝났을 때 거울 속 정숙은 예쁘다기보다 그냥 정리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숙에게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목도리를 더 꼭 조였습니다. 찬바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초라해진 것 같아서요. 가장 힘든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숙에게 친구들은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울이었어요. 점심 모임은 한 번 시작하면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지요. 요즘 피부가 괜찮더라. 나 이번에 여행 다녀왔어. 호텔 브런치가 그렇게 좋더라. 정숙은 그 말들 속에서 자꾸만 몸을 움츠렸습니다. 처음엔 모임을 줄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런치 한 번, 커피 한 잔. 그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가격표가 문제였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면 숫자가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즐거움이 사라졌지요. 정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친구가 웃으며 묻는 순간 정숙은 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숨기려는 사람처럼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이 좀 덜 와서. 어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말이 자신의 입을 막는 뚜껑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영호는 늘 같은 자리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면 영호는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샀어? 정숙은 영수증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요. 영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영호의 침묵은 정숙에게 내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책임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자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책임이 숨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까? 정숙은 순간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떠오른 건 장바구니와 반찬, 그리고 지갑이었습니다. 그래, 오면 좋지. 딸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애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 엄마 갈비찜이 제일 맛있잖아. 정숙은 대답이 잠깐 늦었습니다. 응,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손도 많이 가고 재료도 비쌌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이 오는데라는 말과 아껴야 하는데라는 말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그게 정숙의 요즘이었습니다. 두 말 사이에서 매일 조금씩 찢어지는 느낌. 그날 저녁 영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딸이 이번 주말에 온대요. 애들 데리고. 영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면 좋지. 정숙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들이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요. 영호의 표정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눈꺼풀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갈비 비싸지 않나? 정숙의 심장이 콕 하고 찔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한 번쯤은. 정숙아. 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쯤이 계속 쌓이면 그게 습관이야. 정숙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영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이 너는 이제 줄여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처럼 들렸습니다. 내려오는 건 어딘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정숙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영호는 말끝을 부드럽게 바꾸려는 듯 덧붙였습니다. 애들이 오면 반찬 몇 가지 더 해. 갈비찜 대신 다른 거 맛있는 거 있잖아.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메뉴판 숫자가 떠올랐고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고 딸의 엄마 갈비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호의 습관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작은 버릇처럼 보였겠지만 정숙에게는 불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선자가 집에 들렀습니다. 선자는 늘 향이 강한 핸드크림을 바르고 다녔지요.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너 요즘 얼굴이 좀 어둡다. 정숙은 웃어 보였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선자는 정숙의 손을 잡고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남편 퇴직하고 수입 확 줄었을 때. 근데 있잖아. 요즘은 방법이 많아. 무슨 방법? 정숙이 물었고 선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리볼빙.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는 거. 급할 때 한 번씩 쓰면 진짜 숨통 트여. 정숙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였을까요? 선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돈 한 번에 안 나가니까 부담이 덜하더라. 난 가끔 미용실이나 병원비 그럴 때 써.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자 같은 건? 선자는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자 있지. 근데 내가 컨트롤하면 돼. 진짜 급할 때만 쓰면 괜찮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쿡 찔렸습니다. 컨트롤. 그 말이 정숙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컨트롤을 참는 것으로 해왔지요. 지금도 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게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다른 숨구멍을 찾습니다. 선자가 돌아간 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선자가 두고 간 귤 몇 개가 굴러다녔고 TV에서는 홈쇼핑에서 월 3만 원이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월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지요. 엄마, 애들 간식도 좀 부탁해. 요즘 그 과자 좋아해. 정숙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기대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정숙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카드가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 조용히 빛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플라스틱은 차가웠고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카드를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도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고 나서도 그 말이 떠올랐지요. 마치 어떤 문을 살짝 열어두면 바람이 계속 들어오듯 선자가 남기고 간 단어 하나가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잠깐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잠잠해진 자리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줄여야 하지? 정숙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탓도 할 수 없고 자식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은 방향을 잃고 결국 정숙 자신을 향했습니다. 주말이 가까워지자 집안 공기가 조금 바빠졌습니다. 딸 가족이 온다는 말에 정숙은 바닥을 더 꼼꼼히 닦고 손님용 컵을 꺼내 세제를 풀어 씻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집이 밝아질 것 같았지요. 동시에 마음속 계산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일, 간식, 고기. 하나씩 떠올릴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정숙은 마트에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었는데도 그녀는 괜히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카트 바퀴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귤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라는 말과 아껴야 하니까라는 말이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자였습니다. 정수가 내일 애들 온다며. 간식은 샀어? 아직 지금 보러 왔어. 애들 오면 뭐 좀 해줘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잖아. 너 그 카드 있지? 그거 그냥 필요할 때만 써. 숨통 트이더라. 정숙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선자는 웃듯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겁났어.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월 얼마만 내면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마트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계산대를 피해서 사람 없는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카트 안에는 달걀 한 판과 두부 두 모, 애들 과자 한 봉지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될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곧 나는 엄마로서 충분한가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그 질문이 제일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영호는 거실에서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애들 오잖아요. 과일은 조금 사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숙은 그 말이 너무 많이는 말고로 들렸습니다. 네, 조금만요. 정숙은 부엌 서랍을 열어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카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신용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예전엔 포인트 적립용으로 쓰던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카드 뒷면의 고객센터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번호들이 마치 누군가의 연락처처럼 보였어요.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도 전화하면 편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정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브라우저 창이 열리자마자 검색창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리볼빙 결제란, 리볼빙 이자, 리볼빙 위험. 검색 결과는 무서운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자, 부담, 장기화, 원금이 잘 줄지 않음. 정숙은 그 단어들을 읽을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 속에서 한 문장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납부. 정숙은 그 부분만 눈으로 여러 번 되짚었습니다. 무서운 문장들은 흐리게 사라지고 그 한 줄만 환하게 남았지요. 필요할 때만. 선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숙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딱 한 번만.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영호가 숨을 고르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분명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았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맞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정숙은 맞는 말이 자신을 살려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에게는 지금 맞는 말보다 숨쉬는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딸 가족이 오기 전 정숙은 혼자 동네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붉은 사과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귤은 상자째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오늘 사과 좋아요. 선물용으로도 나가요. 정숙은 사과를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얼마예요? 한 봉지에 3만 원이에요. 맛은 확실해요. 3만 원. 정숙은 그 숫자에서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애들이 오잖아라고 말했지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과 한 봉지와 귤 한 상자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을 때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지갑 속 지폐는 얇았고 동전은 차갑게 굴러다녔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드 돼요, 어머님. 정숙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드. 정숙은 카드 단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말기에 꽂기 직전 그녀는 손을 멈췄어요. 그냥 일반 결제로 하면 다음 달에 한 번에 빠져나가잖아.
다음 달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달이 더 줄어든 삶일까봐, 더 초라한 표정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숙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저 혹시 결제 방법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분할 말고 매달 정해진 금액 내는 그런 것도 되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단말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리볼빙이요? 카드사마다 다르긴 한데 어머님 카드가 되면 되죠.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치 금지된 말을 꺼낸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 위로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해결될지도 몰라라는 감정. 정숙은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카드 단말기 화면에서 리볼빙이라는 선택지를 눌렀습니다. 딸깍.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정숙에게는 크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과일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괜찮아. 월 얼마만 내면 되잖아. 정숙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제대로 먹히는 순간 사람은 다음 결정을 쉽게 합니다. 딸 가족이 도착하자 집안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뛰어들었고 딸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너무 깨끗하다. 힘들었겠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뭐가 힘들어? 너희 오니까 좋지. 손주들이 사과를 집어들고 와삭 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달아.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숙은 순간 자신이 다시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된 것 같았지요. 필요하고 환영받는 사람. 그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일은 어디서 샀어? 정숙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래 과일 가게요. 비싸지 않았나? 정숙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오랜만인데. 영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을 더 불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넘겼다는 안도도 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안도가 또 위험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비밀이 생기면 비밀은 더 많은 비밀을 부르니까요. 밤이 되어 딸 가족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사과를 씹던 손주의 얼굴, 딸의 웃음, 영호의 짧은 질문. 그 모든 장면이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물기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었어. 정말 한 번.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숙은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친구 모임. 그곳에서 절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방법. 머리를 다시 예쁘게 할 방법. 냉장고에 조금 더 다양한 반찬을 채울 방법. 정숙은 싱크대 위에 놓인 카드 영수증을 보고도 일부러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총액을 확인하면 불안해질 것 같았고 불안해지면 오늘의 따뜻함이 사라질 것 같았지요. 정숙은 영수증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다음 달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요. 마음속에서만요. 마치 비밀 주문처럼 불안을 눌러두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줄이자. 다음 달에는 참자. 다음 달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다음 달은 늘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력은 넘어가는데 마음은 같은 자리에 붙어 있었지요. 리볼빙 결제를 한 뒤
첫 달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정숙은 그 숫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괜찮네. 그 안도감은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위험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요. 정숙은 다시 미용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급 미용실은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평이 좋은 곳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디자이너가 묻자 정숙은 오랜만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앞머리요. 여기는 살짝 가볍게요. 그리고 컬은 너무 강하지 않게요. 네, 어머님. 취향 맞춰드릴게요. 끝났을 때 머리는 전보다 나았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랜만에 빵집에도 들렀습니다. 식빵 한 봉지,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쿠키. 결제는 자연스럽게 카드였지요. 그리고 결제 방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리볼빙. 집에 들어서자 영우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머리 좀 하고요. 빵집도 들렀어요. 영우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머리 깔끔하네. 그 한마디에 정숙의 마음이 살짝 풀렸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 인정처럼 들렸지요. 정숙은 그 인정이 끊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정숙의 소비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조금씩이란 말이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마트에서도 예전처럼 세일 코너만 돌지 않았습니다. 간장도 늘 사던 저렴한 것 대신 맛있다고 들었던 제품을 골랐어요. 고기도 행사 상품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부위를 조금 샀습니다. 친구 모임도 다시 나갔습니다. 메뉴판 숫자가 여전히 눈에 걸렸지만 그때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월 얼마만 내면 되잖아. 친구들은 정숙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자 반가워했습니다. 정숙아, 요즘 얼굴 좋아졌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냥 좀 쉬었더니. 그래도 잘 됐네. 우리 다음 주에 호텔 뷔페 갈래? 정숙은 잠깐 망설였지만 입에서는 이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뒤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정숙을 더 깊게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모임 뒤에 피부관리 체험권을 권유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음에요 하고 웃으며 넘겼겠지요. 하지만 정숙은 그날 이상하게도 거절하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도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님, 오늘 등록하시면 한 번 더 넣어드려요. 정숙은 계산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대신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정숙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족이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결제가 필요해졌지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정숙이 총액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카드 앱을 열어도 그녀는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이번 달 납입금만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가 크게 뛰지 않으면 정숙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원금이 줄어드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납입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작은 알림 하나였어요. 이번 달 결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을 눌러보니
한도를 초과한 일부 금액이 일시불로 청구된다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가 한 번에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급히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끊어버렸습니다. 설명을 듣는 게 무서웠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괜찮다가 전부 무너지게 될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영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정숙은 등 뒤로 숨이 훅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자주 피곤하네. 영호의 말은 평범했지만 정숙은 그것이 의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얼른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요. 영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 불이 꺼졌을 때 정숙은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시불 청구, 납부일, 부족 금액. 정숙은 계산기를 켜보았습니다.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또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현금 서비스 안내 페이지, 간편 신청. 그 버튼이 너무 쉽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청소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집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이번만, 정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다시 줄이면 돼.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승인 문구가 떴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안도의 숨이 아니라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의 숨이었지요. 정숙은 그날 서랍 속에 있던 영수증들을 한데 모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하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문제는 아직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가장 깊숙한 칸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딸깍이 아니라 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남편만은 몰라야 해요. 아침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정숙은 오히려 불안했지요. 늘 먼저 들리던 영호의 기침 소리도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자꾸 조여왔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이 결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전기포트를 올려놓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림이 떠 있을 것 같았지요. 모른 척하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요.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영호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정숙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보리차 금방 돼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고 건조한 진동.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카드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알림을 본 것이었지요. 영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카드 왜 정지됐어?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행주가 물을 머금은 채 축 늘어졌지요.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놀람보다는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에 짓는 표정 같았어요. 그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했어.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도가 넘었대. 그것도 꽤 오래. 정숙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주저앉을 용기도 없었지요. 얼마야? 영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얼마냐고. 정숙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말해. 1억 5천만 원이에요. 영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영호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정숙은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여보가 실망할까 봐요. 영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될 때까지 말 안 한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한 번이었어요. 애들 때문에. 그 다음엔 그냥 월 얼마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몰랐다고? 네.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그 말이 끝나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가. 그는 처음으로 정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 대출 내역, 이자표. 숫자들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처음으로 총액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으려 애썼던 숫자들. 그 숫자들은 정숙의 삶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이유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같이 감당할 수 없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고 연금 분할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모든 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혼자입니다. 작은 월세방, 텅 빈 냉장고,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가는 빚 상환금.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오늘은 얼마를 쓰면 안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거울을 보면 예전처럼 머리를 만질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압니다. 문제는 사과 한 봉지도 미용실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말하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편리함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정숙은 요즘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욕심이 아니라 괜찮겠지라고 눌렀던 작은 버튼 하나라는 것을요.